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뭐 보셨을 것 같습니다. 5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좀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제도 좀 그 안에서도 진술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그 달 위, 호수 위에서 떠 있는 달 호수 위에 달 그림자 그림자. 네. 말씀하셨는데 뭐 답답한 신경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또 전지적 그 독자 시점에서 예. 많은 국민들께서 엄청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계엄이 12월 3일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무엇인지 예. 대통령과 또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진실 공방처럼 벌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제도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좀 이어갔어요. 근데 목적은 없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간첩을 잡으라는 거였다, 정치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계엄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실제로 어떻게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관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장들이 다르고 예. 이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보려면 많은 분들을 계속 모셔가지고 들어보고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헌재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고 객관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 속도대로라면은 2월 말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예상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속도가 조금 다른 탄핵 심판이라든지 다른 것 재판과는 좀 맞지 않다. 너무 이것만 빠르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박 전 대통령 때랑 비교했을 때 예.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게 실체적 진실에 계속 다른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사건의 쟁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군대를 보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들인데 주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신속해야 된다,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신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모두가 좀 수긍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정의 정당성을 좀 갖춰야 되니까요.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공소장에는 보통 내가 한 것과 좀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술이 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 앞이라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 사령관만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12월 3일 날이 있었던 당시에는 민주당도 저희 당을 향해서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판을 몰아갔고 여론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도 철회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자충수를 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아마 관련해서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도 실제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당황한 측면도 있었고 그런 여론전에 휘말릴 측면도 있었고 이런 것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좀 차분해지고 냉정을 되찾으면 본인들이 했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고 탄핵 소추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뭐 구속도 된 상태인데 진술이 좀 달라지는 게 나오다 보면 국민들의 한 뭐 그래도 이제 절반 가까이는 뭔가 좀 실제와 다른 식으로 몰아가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가요? 좀 보시기에. 이 탄핵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미룬 채 예를 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을 먼저 심리하고 그러니까요. 판단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헌재의 공정성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에 계속 의문을 갖게 되실 거고 그건 헌재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가 네.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국민들께서 승복하실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가 좀 권위를 세우는데 앞장서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어제 뭐 진행을 했는데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뭐 구치소로 찾아가서 여기서 좀 뭐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당연히 두 사람은 응하지 않을 거고 그냥 구치소를 찾아가는 이제 보여주기식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계속 약간 뭐 국회야 국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의 변론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또 검찰도 기소가 됐고 그 마당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싶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전으로 몰고 가서 망신 주기 하기 위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도 어찌되었던 이 상황에서 헌재의 변론이라든지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구속 시한이 뭐 만료돼서 구속 사유가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변호인단은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어서 법적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법률가들은 보석 청구나 구속적 부심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구속 취소를 네. 말씀해서 좀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헌재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좀 바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예.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또 지금 탄핵 심판도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되고 그렇고 20일부터는 이제 형사 재판도 시작이 이미 되니까. 기소가 된 마당에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예. 구속 영장의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였잖아요. 근데 네.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 사유도 없어질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당연히 없고 그렇다면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어요. 예, 예. 뭐 신청을 할 거라는 소식이 이제 안할 주진우 것처럼 또 의원에게 얘기하다가. 알려지니까 안 할 예.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했죠. 예. 예. 왜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기어이 했을까요? 지연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위헌법률 심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이 실제로 통했던 적이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법안이 이미 판단이 끝난 적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그쵸. 예, 아무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최대한 재판을 밀어보고 싶은 심정으로 신청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꼼수라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기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선거법 재판도 있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어제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탄압욕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사건 말고 대통령의 어떤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관되게 본인 사건은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받아왔던 혐의들 그리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오히려 정치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지도자로서는 인정을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좀 인정받기 어려운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탄압이라는 것은 예. 보통 소수자나 약자분들이 받는 건데 실제로 지난 윤석열 정부였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인 건가 싶을 정도로 네. 다수당의 횡포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탄압받을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니고 예. 입법부를 장악하고 심지어 그런 소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극성 지지층들, 개딸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카톡 검열이라든지 아니면 감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소수자나 약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탄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 행보를 많이 하는데 뭐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행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말이 또 바뀔 거다 막 이런 예상도 있고 김용태 의원 보시기는 좀 어떤가요? 믿을만 할까요? 지금의 행보를? 집권을 위한 쇼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토론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행보에 진정성이 있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이어갈 텐데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증명을 받아왔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진정성보다는 정치 쇼로 읽혀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지난해인가요?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거의 악의 축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면서 비판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예외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것이 먹사니즘이었잖아요. 예. 먹사니즘의 본질은 성장하고 민생 회복인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으로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네.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반시장 법안들을 계속 냈단 말이에요. 예. 먹사니즘하고 배치되는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실용주의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은 뭐 카톡 검열 논란 이후에 조금 그래도 뭔가 이제 더 여당이나 여권을 압박하는 거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뭐 비상한 결단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좀 이렇게 공세를 재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여론이 이것 때문에 등을 좀 돌렸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조금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아마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당황하는 측면에서 결정의 오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민주당이 그런 악수를 두게 된다면 앞으로는 집권당으로서 집권을 못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나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안정적인 평가를 제가 봤을 때는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면 네. 경제 위기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위기를 자충 불러오를 수 있다는 거에서 구집권할 수 있는 세력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악수를 또 두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제 있었던 선거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유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2심은 좀 그게 유지가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유죄 심증은 가는데 뭐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판결문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논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판에 참여한 부장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다 이게 또 드러나면서 또 우리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사자 분들이야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죄의 심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억울해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재판관에 대한 판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불복할 수는 없고 그걸 당연히 절차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법치주의고 또 보수주의 한 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계속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어떤 헌법재판관들이라든지 뭐 그런 편향성을 좀 지적을 하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론 이제 편향성에 대해서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승복하고 또 3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뭐 이게 끝난 사건은 아니니까 3심까지 아마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여론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조금 염두에 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선을 완전히 긋기는 했고요. 국무위원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현직 시장이다 보니까 좀 말을 많이 아끼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정치권의 이제 원로들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유인태 전 의원 그리고 조갑재 뭐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이제 좀 활동에 나서겠다. 막 그런 목적으로 이게 알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재명의 대표의 민주당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저희 당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잠재적인 주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동훈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잠재적인 저희 당의 또 자원이시고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적절히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국면에서 탄핵이 좀 앞장섰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일부 좀 되게 극렬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극복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정치인의 평가의 기준이겠죠. 많은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한동훈 전 대표의 기준이 될 테고 아마 본인의 정치를 그려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유일하게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나오셔서 이 얘기를 좀 옆 당의 이야기긴 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허은하 대표는 지금 대표직을 사실상 이제 뭐 박탈이 된 건데 뭐 불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천하용인 소속이셨는데 일단 용이 먼저 빠졌고 지금 천하용인이 거의 반쪽이 된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또 가까우셨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당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응원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메시지 같은 것들이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게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함의점들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내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것부터 이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상황들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이 한 번뿐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저희 당 대표실 때 그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또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평가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되실지는 한번 본인께서도 잘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잘잘못이야 허나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야 다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뭐 자세히는 잘 몰라서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천하용인 시절에 조짐이 보였던 갈등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워낙 끈끈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쪼개지셔서 네. 뭐 그 당시에도 제가 네. 그 활동을 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그 당시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예. 윤핵관이라는 분들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이른바 천하용인 내에서도 우리가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 당시 비판해 왔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의원이나 허은하 대표나 모두가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판했던 사람들을 닮아가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당시 그런 목소리를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그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일찌감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으로 좀 복귀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근거가 뭐 아주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그게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뭐 저희가 헌재의 시간이다 보니까 대선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오로지 당원들과 양당의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평가의 몫이라고 가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라서 좀 말을 아끼시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